반갑습니다. 두피 모발 관리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미용실을 한 주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소리에 집중을 잘 해야겠다라고 또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두피 모발 관리학에 관련된 고객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수업하기 이전에 미용실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고객님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느낀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미용실에 오신 지 거의 한 8년 이렇게 되신 고객님인데, 이 두피 관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엄청 이렇게 여기저기 SNS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고 선별해서 제품을 구매해서 쓰시던데, 저희 미용실에 이제 펌을 하거나 커트를 할 때에도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해달라, 아니면은 볼륨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두피 관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아들 머리를 해주면서 고객님께서 메뉴판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희 미용실 메뉴판을 보시면서, 원장님, 두피 스케일링이랑 두피 클리닉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힐링 클리닉의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두피 클리닉 매뉴얼을 많이 세분화시키진 않는데, 두피 전문 관리샵이 아니면, 근데 제가 모발이랑 두피 클리닉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테스트를 많이 보고 사용해서 계절에 따라 제품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테스트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고객님께서 두피 스케일링이랑 두피 클리닉에 대해서 클리닉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스케일링은 저희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공 주변에 있는 노폐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해서 모공이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기능성 샴푸를 사용했을 때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스케일링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 네 글자로 표현했을 때 모공 청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피 클리닉은요, 우리가 조금 더 두피 스케일링이 포함돼서 세분화된 매뉴얼들인데, 우리가 사전 샴푸를 통해서, 그리고 모공 청소 스케일링 작업을 하고 두피팩을 하고 앰플로 마무리 해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고객님께서, 원장님, 그러면 저는 두피 커트를 할 때는 두피 스케일링을 받아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항상 가족 단위로 이렇게 머리를 하러 오시니까, 뭐, 아들이 파마를 하고, 아빠가 커트나 염색 이런 거 하고, 와이프분이 이제 다른 헤어 시술들 하실 때 사실은 다 가족 단위로 오면은 단체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고 빠지고 일하기도 이렇게 저는 수월한데,
그리고 또 오래된 고객님이다 보니까 제가 생일이어서 그 와이프분이 생일이었다고 해가지고 어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제가 그 와이프분에게 알맞는 제품을 제가 선물해 드렸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 남편분께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원장님의 매출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두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커트를 할 때마다 두피 스케일링을 받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미용실에서 두피 스케일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고객님 그러면 집에 지난번에 고객님께서 두피 샴푸 쓰시는 거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계속 쓰시냐고 어떻게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진짜 관리가 철저한 게 하루에 일단 2번 머리를 감는데요. 근데 제가 그분을 8년 봤는데 그분의 두피 상태가 약간 유분기가 좀 빨리 생기는 뭐 유분기가 빨리 생기는 두피 상태였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 두피 관리를 하는 방법을 들어보니까 일단 하루에 2번 샴푸를 한대요. 근데 아침에는 그냥 TS 샴푸를 쓰고 저녁에는 어, 그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그냥 그 유분기를 제거하게 일단 가볍게 1차로 집에 있는 막 샴푸로 애벌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탈모 샴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 내서 시간을 두고 다음날 아침에는 이렇게 비듬이나 그 건성에 좋은 샴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잘 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고객님 근데 마무리 하실 때 저녁에 아침에 말고 저녁에 샴푸 하시고 나서 두피 정수리 쪽이랑 이마 쪽 라인에 두피 토닉이나 앰플을 뿌리면은 이 모발이 6개월 이상 쓰면은 모발이 솜털처럼 날 수도 있다. 날 확률이 높다고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고객님 머리 해드리고 난 다음 이제 머리 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샴푸를 해드리면서 두피 스케일링을 해드리는데 원래 두피 스케일링은 한 15분 이 정도고 두피 클리닉을 하면은 한 30분에서 이제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제가 그래도 오래된 고객님이니까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로부터 자라니까 그분이 화학적 시술을 어쨌거나 뭐 한 달 반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하시니까 제가 두피 스케일링 두피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두피 클리닉 시간으로 이렇게 안마의자 기능을 맞춰놓고 이제 두피 클리닉을 해드렸는데 애벌 샴푸로 pH가 낮은 약산성 샴푸로 한번 가볍게 애벌 샴푸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손바닥으로 두피를 가볍게 이렇게 눌려주듯이 거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몸에 체온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노폐물이 녹거든요. 그리고 자극은 덜 하고 우리가 손끝으로 마사지 하잖아요. 근데 손바닥을 이렇게 애벌 샴푸 하실 때 이렇게 눌려주시면서 샴푸를 하면은 샴푸가 이렇게 전체 두상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도포가 되면서 거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헹궈 주시고 제가 염색 볼에다가 그 스크럽제를 짜서 물이랑 1대1로 믹스를 해가지고 섹션을 나눠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도포를 했는데 센터 라인, 페이스 라인, 이어 투 이어로 해서 그 등분을 나눈 그 테두리를 이렇게 제가 센터 라인, 이어 투 이어, 귀 라인, 페이스 라인 한 걸 이제 색을 채워준 느낌으로 섹션을 뜨면서 두피 스케일링 젤을 전체적으로 도포하였습니다. 애벌 샴푸가 되고 나니까 애벌 샴푸를 하고 나서 스크럽 스케일링 젤을 하니까 일단 바로 브러쉬에 찍어서 두피에
도포하는 순간 거품이 같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 누워서 하지 않더라도 앉아서 두피 스케일링 작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자리에 모셔서 샴푸실로 모셔서 애벌 샴푸 가볍게 하신 다음에 꼭 스케일링 해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스케일링제가 흡수가 잘 돼서 거품이 나고 두 번째로는 소량으로 어쨌든 그 소량이란 게 적당한 양입니다. 이 두피에 두상의 면적에. 근데 저희가 약재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어쨌든 두피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클리닉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벌 샴푸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또 느꼈고 그렇게 스케일링제를 도포하고 나서 제가 스티머 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따뜻한 타월을 만들어서 두피에 이렇게 페이스 라인 위에 얹혀서 여기 라인까지 덮어서 네이프 쪽에 이렇게 수건을 탁탁 겹치게 해서 탁 눕게 해서 그 몸에 있는 체온이 두피 쪽으로 올라오는 것 스크럽제를 하면은 모공 주변에 노폐물이 녹으면서 당연히 이게 두피에 있는 열이 발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스티머 수건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피에 있는 노폐물이 더 깨끗하게 잘 용해되는 거, 녹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두피에 두피팩을 도포하고 모발에는 단백질을 채워주는 트리트먼트를 도포해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사지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핸들링 그리고 마찰 그리고 적당한 열 이러한 것들이 마찰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마찰이 일어나면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핸들링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도자기로 된 갈사를 두피에 있는 혈자리들을 이렇게 뚫어주고 목이랑 네이프 쪽이랑 이 어깨 쪽 연결되는 이 목 부분에도 마사지를 해줘서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눈이 일단 번쩍 뜨이는 거를 고객님의 표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분이 두피 스케일링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객님, 그전 작업까지가 두피 스케일링이고 지금 해드리는 거는 두피팩이랑 모발 클리닉 제품인데 이것까지 해주셔야지 스케일링 했을 때의 영양이 채워지기 때문에 스케일링한 의미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나와서 하는 말씀이 머리가 뻥 뚫린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두피에 있는 열이 일단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두피에 있는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되었다. 라는 표현이 다 담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객님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들을 내가 그러면 비용을 내고 두피 스케일링을 받았을 때 다시 또 내가 받고 싶다라는 그런 기분이나 그런 과정들이 매뉴얼들이 뭘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확실하게 우리가 무언가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에는 진짜 정성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손끝으로나 손바닥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 그게 말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그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그 발달이 조금 느린 그 아이가 저희 미용실에 거의 한 4년 이렇게 가까이 왔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머리를 잘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춘기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빳빳하고 유분기가 생기고 두피에 호르몬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샴푸를 두 번 해서 그 머리를 커트를 해주는데, 일단 유분기 제거되고, 그 다음에 머리의 방향이 유분기나 아니면 누웠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후드티를 많이 입으니까 그게 눌려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가 청소년기에 잘 해주어야 된다. 사전 샴푸 진짜 필수다라고 제가 또 한번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이제 샴푸 2번 해주고 나니까 처음에 오늘은 샴푸를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잘 설득을 해서 샴푸를 해줬는데, 샴푸를 2번 하고 나니까 아이의 입이 저희 귀에 걸리는 듯이 나오니까, 엄마가 아이의 표정을 보면은 부모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준범아 너 머리가 엄청 시원한가 보네, 기분이 좋은가 봐, 기분이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아이들이 다 느끼는구나, 고객들이 다 느끼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고, 작은 거 샴푸 진짜 여러분들 귀찮고 뭐 매일 해야 되는 그 반복되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그거 하나에서, 샴푸 이 작은 거 하나에서 여러분들 고객이 감동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진짜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미용실을 운영하시면 샴푸를 진짜 정성 들여서 잘 하시면은 진짜 그 미용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피 유형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피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 두피, 두 번째, 건성 두피, 세 번째, 지성 두피, 네 번째, 비듬성 두피, 다섯 번째, 예민성 두피, 여섯 번째, 탈모 진행형 두피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 건성, 지성, 비듬, 이 크게 4가지로 많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 전문 서적이나 논문들 이렇게 다 찾아서 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는 우리가 탈모 진행형 두피와 예민성 두피를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용실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탈모가 진행이 되면서 이 정상, 건성, 지성, 비듬성 두피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고 있고, 그걸 베이스로 하고 있고, 또 예민한 건요, 여러분들 이게 식습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예민성 두피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두피를 살짝만 만져도 아프거나 뾰루지가 많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 그게 두피가 뭐 지성이어서 뾰루지가 난 것도 있지만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뾰루지가 났는데 아프다 이러면은 두피 상태가 많이 예민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각각 두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은 정상 두피와 건성 두피, 그리고 지성 두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 저희가 정상 두피라고 하면은 이 두피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두피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상 두피는요, 두피 톤이 청백색의 우윳빛을 띠고 표면에 이물질, 즉 노화각질이나 피지
산화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두피는요, 모공이 열려 있어서 모공이 열려 있다는 거는 이 모공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틈이 있어야지 영양분이 쉽게 흡수가 될 수 있고, 한 개의 모공에 서로 다른 모주기를 가진 두세 개의 모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상 두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정상 두피의 관리 및 관리 초점은요,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노화각질의 제거와 유수분의 밸런스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는요, 모발의 상태에 따른 제품을 사용합니다. 홈케어 방법으로는 매일 저녁에 순한 식물성 샴푸를 이용해서 샴푸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피 관리는요, 첫 번째 두피 타입을 측정하고 가볍게 어깨 마사지를 해드린 다음에 모발 정리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모발에 브러싱을 합니다. 그래서 두피 사전 샴푸를 가볍게 하시고 스케일링 젤을 도포한 다음 헤어 스티머를 씌우고 아쿠아 펀치로 이 녹아져 있는 모공 주변에 있는 이 녹은 노폐물들을 아쿠아 펀치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샴푸 및 두피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진정 및 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로마 워터 테라피를 해주시고요. 이 아로마는요, 우리가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가 두피에 있는 열감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피 타월 드라이를 해주시고, 두피에 우리가 영양제를 도포한 다음 적외선을 조사하고 두피 마사지를 통해서 이 영양제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촉진을 시켜주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두피를 가장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샴푸를 하고 난 다음 피지의 분비량이 알맞은 2-3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샴푸하고 나서 우리가 두피 체크할 때는요,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해야지 그 사람이 원래 두피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성 두피를 보겠습니다. 건성 두피의 특징은요, 두피의 유수분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서 두피가 매우 건조하고 모발 또한 푸석푸석한 느낌이 드는데, 자, 여러분, 당연히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로부터 자라나기 때문에 두피가 건조하면 당연히 모발도 건조하고 거칠어지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두피에 과도한 각질과 비듬이 쌓인 상태가 건성 두피인데,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두피가 너무 많이 건조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 지속이 되면은 모발은 점점 가늘어지고 탄력을 잃어가고, 어쨌든 최종으로는 심한 경우에는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건성 두피는요, 관리하는 방법은 표피의 오래된 각질과 비듬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피의 수분 공급 그리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마사지와 두피를 자극하는 특수 관리가 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각질이 생기게 되면은 가려움증이 동반하는 건 당연하다 했으니까요. 가려움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살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두피가 습하고 건조한 상태가 반복되면은 두피가 쪼이고, 나한테 수분이 부족한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균이 침입하기 쉽습니다. 건조하면은. 여러분들, 왜냐면 각질이 제거되면서 거기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건성 두피는 어떻게 하냐? 두피 타입 측정하고 어깨 마사지 해주고 모발 브러싱 해준 다음에 두피 스케일링제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헤어 스티머, 아쿠아 펀치, 그리고 샴푸를 해서 우리가 두피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아로마 워터 테라피도 해주시고요. 타월 드라이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두피에 그거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앰플 뿌리고 살균 소독을 위해서 적외선을 하시고 적외선을 싸주고 두피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고주파를 5분 해주시고 썬네일을 조사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성 두피는요. 자, 피지선에서 피지가 과도하거나 모공 주위에서의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두피 상태를 말하고요. 두피 부분의 피지가 각질이나 비듬과 엉켜서 모공을 막으면 피지가 역류하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및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피 부분에 피지가 과도할 경우 세균의 번식이 쉬워서 가려움증과 염증 등을 유발하는데 진단기상으로 관찰할 때는 두피가 매우 반짝반짝하고 번들거리죠. 왜? 유분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모공 주위에 피지 산화물이 뭉쳐 있어서 모공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 정도가 지성 두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인구의 대부분도 지성 두피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성 두피의 관리는요. 피지 분비의 조절과 두피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고 샴푸를 했을 때 두피를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샴푸제의 사용은 pH 5.5 정도의 기능성 샴푸를 사용해야 되고 1일 아침 저녁으로 2회 샴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고객님의 그 목소리에 피드백을 정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2회 샴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 두피는요. 식생활 면에서도 우리가 두피나 피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스트레스도 적당한 운동으로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할 때 피지 분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피에 맞는 적절한 제품의 사용과 특수 관리를 지성 두피에 따른 특수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관리 그 프로그램 방법은요. 사실은 기본적인 매뉴얼은 우리가 다 있지만은 어떠한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럽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안전성 기준이 까다롭고 높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두피에 사용해도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거나 하면은 좋은 원료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따가운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두피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미용실에서 고객님들께 어떤 제품을 홈케어로까지 추천을 하며 이 두피 관리의 매뉴얼을 세분화시켜서 고객님께 비용을 받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설득을 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두피 매뉴얼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은 정해져 있지만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내가 얼마만큼 테크닉과 도구를 잘 사용해서 매뉴얼을 만들지도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1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두피 타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12시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